진짜 말 안 할 거지? 야, 병식아, 진실의 방으로. 똑바로. 와, 깡패다. 왔는데 뭐 그거까지 알아야 돼. 왜 이렇게 많아? 여긴 주변에 전부 유출한 상황이고. 무조건 잡아야 돼. 각자 포지션 정확하게 지켜야 돼. 진짜야? 아직 싱글이야.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가 영화계입니다. 지난 5월 극장 관객은 작년에 비해 90%나 감소했는데요. 영화 산업의 붕괴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는 영화계. 강윤성 영화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감독님,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영화계라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상황이?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계, 예. 뭐 스포츠계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 있는 산업들은 다 이제 좀 타격을 받았는데요. 예. 영화 같은 경우는 작년만 해도 5월달에 관객 수가 한 1,800만 명 예, 정도가 예. 들어왔는데 예. 올해 5월달 관객 수는 한 150만 명 정도 돼서 예. 한 8.3% 정도로 관객이 줄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12년 만에 최저라 그러는데? 네, 아마 거의 역대, 역대? 가장 예. 최저 관객 수이고요. 예. 사실 한 영화가 한 150만 정도 들어도 이제 영화가 좀 망했다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전체 한 달 동안의 관객 수가 150만이라면은 너무 적게 된 거죠. 그럼 이게 이런 말씀까지 존립 자체가 좀 흔들려 할 상황 아닌가요? 이 예, 산업에? 예. 지금은 그 코로나라는 뭐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예. 이 사태 때문에 사실상 아무 대비가 없는 상황이었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영화 산업이 예. 다 셧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가뜩이나 뭐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다 지금 다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나름대로 그냥 이걸 좀 타개해 보려고 예. 작품이 지금 조금씩은 이제 계속 제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제작은 들어가고 있군요. 네네네.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은 영화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계 타격이 걱정되는 상황 그렇죠. 같은데요. 예, 지금 그 영화진흥위원회 통계를 보면요. 예. 그 원래 제작되고 있는 제작 편수의 한 반 정도가 예. 제작이 지연되거나 이제 취소됐다라는 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준비하고 있던 작품들도 제작이 못 들어가고 예. 스태프들, 배우들도 이제 쉬게 되는 경우가 생겼고요. 예. 그 이후에 또 진행에 대한 영화까지도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예. 전반적으로 영화 쪽 관련돼 있는 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어떤 유명한 배우나 이런 분들은 조금은 덜하겠지만 거기 예. 종사하고 계시는 스텝이나 이런 분들의 경제적 타격은 걱정스러운 상태일 것 같은데요. 예, 짐작하기에. 맞습니다. 예. 그 대부분의 영화 쪽 스태프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아, 활동하는 예.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통계에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 예. 영화가 제작이 되고 계속 그 스텝 배우들이 계속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경제를 창출해내야 예, 예,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아마 실제 조사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있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스텝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들려오시나요? 그 생계 어려움 네, 같은 뭐 게? 직접적으로 저도 영화를 작년부터 올해 그 3월 달쯤에 이제 촬영 들어가려고 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촬영장 허가가 안 나가지고 아, 예.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어서 예. 영화를 중단을 했고요. 아, 저희 스태프들도 이제 좀 뭐 놀고 있는 스태프들이 좀 있고 예. 좀 어려움이 겪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계는? 당장 뭐 대책이 예, 지금 그 초반에는 사실 영화 쪽 피해에 대해 가지고 정부의 파악이나 예. 이런 것들이 좀 늦어가지고 예. 직접적인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었는데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는 좀 그런 정책들이랑 이런 프리랜서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알고 있는 건 그 할인 티켓 무료 배포 뭐 이런 거 있는데 네네네. 그건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주 도움이 되고요. 아, 예. 가장 문제는 사실 극장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예, 예. 극장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고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사실 할인 티켓이고 예. 사실 영화에서 이제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월 말에
수요일 날 문화의 날이라는 예, 게 예. 있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반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였었는데 예. 그때는 굉장히 또 관객들 많이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예. 지금은 어찌됐든 관객이 극장에 찾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입장에서 예. 그런 할인 혜택 티켓은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럼 그 직접 감독이시니까요. 네. 지금 정부가 이거 정도 도와줬으면 참 좋겠다는 게 뭐 있습니까? 예, 그 사실은 이제 영화 산업이 이제 코끼리처럼 이제 큰 존재이니까 예. 어디 한 부분이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뭐 요거 고쳐주고 저거 고쳐주고 할 수는 예. 없지만은 예. 그 사실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부터 좀 한국 영화계가 갖고 있는 좀 문제점들이 좀 있었어요. 아, 예.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은 그 영화의 제작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예. 제작비가 과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극장에 대한 티켓값이나 이런 것들로 배당이 되는 제작자, 투자자의 몫이 굉장히 적은 예. 상황이어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은 뭐 100만, 200만 예. 이상이 넘어가야지만 이제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는데 예. 그런 그 제도적인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으면은 사실 코로나가 끝나고 난다 하더라도 한국 영화가 과연 그 봉준호 감독님의 그 영광을 이어받아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가장 직설적으로 일단 티켓값을 좀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예. 티켓값이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예. 일반 대중들이 느끼기에 티켓값을 올린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저항이 크실 예. 텐데 티켓값에서 할당돼 있는 제작자와 투자자의 몫이 있습니다. 예. 그게 과거에 비해 가지고 현재도 크게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표 한 장당 이제 3,700원에서 800원 정도를 투자자, 제작자가 가져가게 되는데 예.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게 그 급선무라 이 비율이 좀 말씀이시죠? 늘어나야 그래야지 이제 손익분기점도 좀 다운이 되면서 예. 영화를 극장이 좀 더-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는 그쪽이 더 늘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극장 티켓값은 계속 편의 시설들을 늘려나가면서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대중이 느끼는 극장 값은 꽤 많이 올랐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예. 이미 막 12,000원, 14,000원이 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근데 영화 만드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몫은 계속 그 한정된 부분이 있고 예. 또 그 안에서 이제 문화 발전 기금이라고 해서 이제 또 3.3%를 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다 빼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12,000원, 13,000원 되는 극장값에서 제작자, 투자자가 가져가는 돈은 3,700원, 800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그 비율이 늘어나야 그 된다 비율이 좀 말씀이시죠? 늘어나야 비율 중에. 된다라는 당장 티켓값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는 그 비율이 늘어나는 게 그렇죠. 더 급선무란 말씀이시죠? 영화 전반에 대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좀 우울한 얘기 좀. 예, 예. 그 감독님도 그 영화 들어가기 전에 한 10여 년을 준비하시고 이랬었죠. 근데 네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구조인가요? 그게 바람직한가요, 그러고? 과거에는 좀 뭐 유명한 감독님 밑에서 도제 시스템을 예. 해가지고 입봉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가 점점 산업화되면서 예. 전문 투자사들이 생기고 전문 인력들이 자꾸 배치가 되면서 영화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예. 했고 그리고 산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예. 시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같이 이렇게 영화를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이 데뷔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가 어떻게 흥행성을 이렇게 기계적으로 말입니다. 예. 딱, 이건 장사가 대하는 기준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좀 네네. 하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영화가 제작되는 풍토가 건강한 풍토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영화는 어쨌든 돈을 벌려고 그렇죠, 하는 거고 그건, 예. 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고 하다 보니까 그들의 판단에서 이렇게 해야지 돈이 된다라는 거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들이 또 영화를 잘 모르고 그들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인데 예, 예. 투자사들이 영화를 잘 모르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재나 이야기에 대한 제한이 너무 좀 많이 크고요. 그 투자자에 의한 제한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만드는 사람들 창작자도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셔널리티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소재나 이야기들을 꽤 많이 예. 개발하거든요. 그 스스로의 자기 검열인가요? 아니면 그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새 시대에. 일종의 시야라고 바라보는데요. 예.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시야가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막상 그 국경을 넘어서 인종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 보면은 새로운 장르나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예. 한국 사람들이 한국 관객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자기 규제를 하는 거, 자기 검열인가 자기 규제를 그렇죠. 하는. 예. 그러니까 시장의 이해도가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그럼 것 그 같고요. 부분을 뛰어넘어야지 우리 영화가 예를 들어서 봉준호 감독 같은 어떤 명장들이 나오고 하려면은 예. 그런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사실상 한국 영화의 가장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시장이 작은 겁니다. 아, 예. 5천만 인구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산업을 다 소화해내기에는 예. 그 영화 제작비나 여러 가지 규모들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예. 그걸로 해결되지가 않고 시장을 넓혀 나가야지만 되는데 그러니까 소재나 그 자체가 넓은 시장을 향해야 된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어떤 소재나 상상력은 아직까지 5천만 국내용에 국민에만 맞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넓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님? 그러니까 예를 상상력, 들면은 뭐 저는 현실적으로는 합작이 좋은 방법이지 아, 않나 예.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예를 들면은 다른 나라와 같이 합작을 많이 끌어내서 예. 그 시장도 가져오고 예. 우리 시장도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으로는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작을 하게 되면 감독은 누가 해야 돼? 그거에 따라서 사실 영화가 약간 좀 어느 나라 국가를 그렇죠? 갖게 되는데 예. 감독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 감독이면은 한국 영화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의 상상력을 넓히기 위해서 합작이라는 어떤 현실적 방법이 있고 영화인으로 어떤 성장하는 후배들한테 당신이 세계적인 감독이 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트라이해 봐라. 뭐 이런 조언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혹시? 그러니까 세계적인 감독을 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아마 그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관객한테 설득력 있게 던질까에 고민하는 감독들이 있지. 예. 내가 어떻게 유명해지고 내가 만든 영화가 어떻게 유행이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 영화에서 이제 기획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 제한성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일종의 루틴처럼 이제 반복돼가지고 기획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독립군 이야기라든지 예. 형사 이야기라든지 뭐 남북관계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한국만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인데 좀 그런 쪽 말고더라도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도 기획이 되고 있고 우주에 대한 이야기도 기획이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이게 폭넓은 상상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상력을 키워라 이 말씀이시죠. 네네. 예. 그 우리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요. 예. 스크린 독과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 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이라 이제 그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이런 문제들이 이게 자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좀 관점을 달리 봐야 될 게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CJ가 영화 기획도 하고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CGV도 CJ 쪽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 산업에서 뭐 CGV나 CJ는 이게 서로 별개의 회사처럼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스크린 독과점인데 스크린 독과점은 위에서 이렇게 시켜가지고 사용관 10개 중에서 10개를 다 이걸 틀라라고 제시하는 건 아니고 각 지점마다 매출의 목을 매기 때문에 잘 될 만한 영화를 다 걸려고 하는 서로 겁니다. 근데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규제가 있어가지고 일정 부분 스크린 뭐 10개 관에서 뭐 4개 관, 5개 관만 이렇게 딱 걸 수 있게 하는 그런 규제가 있는데 한국은 그 규제가 없다 보니까 한 영화에만 이렇게 몰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름철에 블록버스터 시즌에 어떤 헐리우드 큰 영화가 나온다면은 뭐 스크린 2,000개 관 중에서 뭐 1,800개 관 뭐 이렇게 막 몰아주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영화를 전반적으로 이제 다양성 있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당연히 다양성 있게 하기 어려워지시면 이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다양성 있게 당연히 못 보는 거고요, 영화가.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스크린에 제한을 두는 거군요. 그렇죠. 규정상. 규정을 좀 둬서 그 너무 과열 경쟁하지 않게끔 어떤 그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개 관이면은 뭐 6개 관 또는 뭐 4개 관 이렇게 한 영화를 더 이상은 틀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규제를 좀 두는 게 중요하지. 그게 이제 막 10개 관 중에서 다 9개 관을 다 틀어버리고 한 개 관은 뭐 여러 영화를 막 시간대별로 트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새만 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이거 정말 큰 대기업의 한 영화만 살아남고 나머지 영화들은 다 근데 그거 왜 못하는 건가요? 보시기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극장도 사실 어렵습니다. 극장이 어려운 이유는 극장이 많은 체인점을 갖고 있어야지만 손님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인점 상영관 경쟁이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이나 매출이 안 나오는 것까지도 같이 그 매출에 포함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를 갖게 되는데
사실상 이제 좀 그런 것에서도 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잘 되는 극장들 놔두고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좀 뭐 다른 데에다 넘기던가 아니면은 뭐 국가나 이런 데서 예술 전용관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좀 공정성 있게 영화를 틀어주는 게 필요하다. 예.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원장님. 네. 우리 영화 발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영화인들 자체의 상상력을 개발하는 거, 자기 규제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양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풍토. 네, 네. 그건 역시 스크린이란 말씀이시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